자, 안녕하세요. 면접중단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기업은행 인턴 자소서 문항문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달려볼게요. 기업은행 현재 자소서 제출하고 지금 이제 곧 12월이잖아요. 내일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지금 좀 마음을 느슨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때마침 인턴 자소서 지금 문항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저는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하고 약간 다른 것들은 기존에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고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일단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처음인 분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업은행 체험형 청년 인턴 제가 꼭 해보라고 제가 영상까지 올렸는데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열린 기회예요. 지금 34세 이하 취준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누구라도 지금 한번 뭐 직무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내가 여지껏 뭐 어떠한 산업이 있었던지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현재 금융권 취준생과 비금융권 취준생 모두한테 지금 또 열려 있기 때문에 금융권 취준생들한테 이 지금 체험형 인턴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냐면 지금 고민을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이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아, 내가 이것들을 조금 더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금융권 취준생들한테는 또 다른 산업에 또 다른 직무에 대한 관점과 이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진짜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이러한 관점들을 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융권 취준을 하신 분들이건 아니면 안 하신 분들이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모두 다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 체험형 청년 인턴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만의 히스토리를 쌓을 수 있는 경험, 즉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기업은행 청년 인턴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는다는 생각 말고요. 물론 금융권을 취준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러한 스펙도 쌓으시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스펙을 쌓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히스토리라든가 여러분들만의 경험 무기, 내가 이것을 진짜 해봄으로써 아, 이게 진짜 좋고 아, 이게 진짜 좀 별로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가 느껴보기 위한 굉장히 좋은 제가 봤을 때 인턴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세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저는 많이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소서 문항 분석은요, 총 4개의 문항이죠. 4개의 문항이지만, 제가 항상 자소서 문항 분석을 해드리지만, 문항을 분석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항상 제가 분류를 해드렸죠. 근데 이번에는요, 우선순위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다 중요해요, 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그래도 우선순위를 구분하자고 한다면 1번과 나머지 2, 3, 4번 금융권 취준을 한 분들은 1번 지원 동기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를 주시고요. 나머지 2, 3, 4번은 동등하게 갖고 가시고요. 만약에 금융권 취준 안 했다고 한다면 2, 3, 4번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1번은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빈도를 약하게 갖고 가도 무방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의 우선 순위는 크게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자소서 문항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계속 써보신 분들은 아, 요즘에 패턴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금융권으로 지금 오신 분들이나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직종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일반 지금 행원을 선발하는 기준이라면 역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인턴도 역량이 중요하죠. 하지만 자소서 문항 자체가 역량보다는 인성적 부분에 여러분들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문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성적, 조직적 측면에서 여러분들 히스토리를 꺼내서 여기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면 누구나가 다 가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제가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전공자인데 나는 처음인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기 때문에 누구나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문항문사 발음이 꼬이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바이트 750자고요. 자, 항상 우리가 이거는 금융권 자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 동기 항상 힘들죠. 근데 뒤에 나왔어요.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네가 무엇이냐.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항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냥 지원하지 마. 그리고 인턴 생활에 네가 뭐 한 달, 한 5주
정도 하는데 그 생활 동안 네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임할 거야? 이런 것들은 회사에 대한 뭐 생각, 로열티,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 의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지 마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지원을 하는데 지원 동기가 없는 분들 태반일 거기 때문에 그 태반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정확하게 내가 인턴 생활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항이다. 자, 작성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나눠왔어요. 금융권 준비 취준생이라는 거는 금융권 취준 생활을 한 상반기 하나, 뭐 하반기 한 시즌이라도 해봤다. 그런 분들이 금융권 취준 준비생. 그 다음에 처음이다라고 하는 그 분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그런 결과물들, 흔적들이 양방향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가이드를 잡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먼저 금융권 준비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를 썼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그 자소서 6개 정도 썼잖아요. 그럼 금융권에 대한 자소서에 대한 가닥이 나온다고요. 지금 내가 자소서를 6개 써서 뭐 다 떨어졌어. 그러면 솔직히 다시 돌아가야 돼요. 백투더 페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몇 가지가 붙었고 뭐 면접 가서 떨어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면 금융권에 대해서 여러분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봐야 될 게 지원 동기와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거 두 가지인데 요것도 잘 쓰고 요것도 잘 쓰면 그만큼 더 메리트가 면접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권 준비한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저하고 같이 매번 자소서 할 때마다 금융권 이슈, 기업 이슈 제가 다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봤죠. 그러면 지금 비전공자나 처음 금융권 준비하는 학생들보다는 이해 속도나 준비 속도가 한 템포를 해봤기 때문에 한 루틴 하나로 돌아봤기 때문에 빠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라면 첫 번째 기업은행에 대해서 로열티 측면으로 지원 동기를 어필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은 입행 의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을 가기 위한 여지껏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것들을 기업은행의 지원 동기와 맞물려서 작성을 해보는 게 좋다. 자, 이런 게 만약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식경 제가 하잖아요.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매식경 하죠. 매식경 보면서 여러분들 소재 찾아서 그 직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로 이 기업은행 지원 동기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업은행 공채 신입행원 때 한 기업 분석 영상 있잖아요. 기업은행 기업 분석 영상 잘 보시고 거기에서 지원 동기로 쓸만한 소재가 뭐가 있나 다시 그렇게 선별을 해서 1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아직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시간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해보시고요. 기업 분석 영상에서 보시고 자료를 못 찾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에 설명란에 다시 블로그 글 올릴 테니까요. 거기에 신청 방법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직무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직무 관점.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권 그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관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보다는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직무들 솔직히 고민되는데 기업은행에서 내가 특히 뭐 중소기업은행은 기업 여신이 강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직무 선택에 대한 기준을 내가 잡기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이 뭘 잘하는지 내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서 지원한다. 이거 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경험, 진로와 맞물려서 직무 관점으로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입사 포부랑 비전. 그러니까 내가 향후에 기업은행에서 나는 이러한 것을 할 거야. 지금 입사 포부란이 없잖아요. 지원 동기를 여러분 입사 포부로 작성해도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쵸? 입사 포부. 나는 기업은행에서 이걸 할 건데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에 아직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똥오줌도 모르는데 인턴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 근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이러한 직무 공부, 현직 행원들이 진짜 얘기해 주는 거, 중요한 업무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 다 한번 배워보면서 내 입사 포부와 비전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나만의 히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그게 지원 동기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사 포부를 활용한 지원 동기. 그래서 금융권 취준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방법에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꺼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나 처음 금융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물론 금융권을 처음 준비한 학생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도 돼요.
제가 해드린 매식경이나 아니면 기업 분석 자료 토대로 해서 근데 그게 어렵다면 그게 굳이 어렵다면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일단 이거예요. 이 두 개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갖고 가자. 좀 더 비중을 두고 가자. 왜냐면 자 공대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융권에 전혀 관련 없는 산업,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 이런 분들이 만약 기업은행 인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고민되는 건 우리가 뭐예요? 아, 내가 왜 이걸 지원하지? 근데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 동기는 약간 약할 수 있지만, 그럼 결국 내가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설명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인턴 생활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 자, 금융권에 관심이 없고, 금융권에 경험이 없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인턴을 지원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기업은행 인턴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턴 생활을 토대로 해서 뭐 내가 서비스 마인드를 기르고 싶다, 아니면 은행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금융 트렌드를 알고 싶다, 대출에 대한 중요성, 부동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내가 관련지 지금 없는 학과, 졸업학과 관련이 없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금융권에 제가 봤을 때 관심이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게 있다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지금 없다. 그럼 고민해보세요. 내가 인턴을 지금 지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취준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턴 생활 토대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면 그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조직적 측면과 인성,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을 준비한 학생도 있을 거고 비전공자다. 뭐 둘 다 공통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이러한 문항들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할 때 조직적 측면과 나의 인성,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리죠. 자, 그냥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또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예시는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참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들어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보세요. 자, 뭐냐면 자, 문단의 구성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이거 썼어요. 16바이트니까 실력 50잖아요. 항상 그 소제목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소제목을 여러분 한번 달아주세요. 이거 왜 다냐? 그러면 다른 영상 잠깐 한번 보시고 소제목하고 지원 동기 그리고 소제목하고 인턴 생활 얻고자 하는 거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좋고요. 꼭 이렇게 구성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단을 나누고 구성을 나누는 건 뭐예요? 가독성, 남이 내 자소서를 읽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제목도 달고 문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만 충족시키면 저는 상관없어요. 자, 그럼 예시 한번 보기로 하죠. 자, 그 지원 동기 저는 그냥 아까 비전공자 측면에서 제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전공자야. 금융권의 산업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랬다는 거죠. 아, 내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행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졌어. 근데 그게 뭐 언제 어떻게 됐는지 그것들은 이제 여러 번 히스토리겠죠? 근데 나는 전공하고 경험도 상관없어. 근데 이번에 내가 코로나를 잘 지켜봤더니 와, 이 코로나가 되니까 뭐 소상공인도 다 죽고 자영업자도 뭐 다 힘든데 와, 금융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 활동도 하고 그래도 지원해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어려울 때 되니까 금융권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기여 굉장히 내가 보기엔 대단해 보이는 거야. 나는 근데 전혀 그런 경험과 그런 분야에 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됐던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관심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이 하는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고 특히 중소기업을 이끌며 신뢰받는 기업은행에서 아 정말 이런 사회적 지원도 해주고 자영업자분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현장에서 그들이 뭘 하는지 금융 현장을 이해하는 게 내가 정말 이러한 내가 좀 뭔가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 흐름을 따라오시자고 흐름.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내가 해온 것들을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양한 금융소외 계층한테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아는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내가 다양한 것들을 좀 배워서 하고 싶은데 내가 인터넷에서 나는 꼭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하고 싶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목표가 보이려면 나는 꼭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야
해요? 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면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답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시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밑에서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물 흐르듯이 이어가서 인턴 생활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걸 제가 이제 여기다 쓴 거죠. 자, 그럼 나 뭘 하고 싶냐? 두 가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행에서 어떠한 중소기업들에게, 어떠한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자영업주들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공부하고 싶어.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거시적 경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배우고 싶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는 거죠. 결국 고객이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은행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도와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비전공자, 금융권 초보자들 이거 쓰면 안 돼요? 써도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고객과 접점하면서 이런 어려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내가 직접 현장에서 느껴보고 싶어. 왜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거는 영업의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현장에서 겪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 나는 두 번째는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고객과 만나본다. 뭐 구체적으로 쓰려면 정말 뭐 하루에 100명 이상의 고객을 만나보겠다. 그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고객과 접점하면서 그 고객들이 어려운 것들이 진짜 금융권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그것들을 쫙쫙 갖고 와서 내가 나중에 금융권에서 뭘 하고 싶은 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활용이 될 거고요. 나의 입사 포부를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이거 두 가지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형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이걸 제가 꼭 금융권으로만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꼭 금융권으로 연결 안 시켜도 돼요. 중요한 건 뭐다? 기업은행에 내가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만 명확하면 되는데 지원 동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니까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중요 포인트는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거는 뭉뚱그려서 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인턴 생활을 토대로 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직적 측면에서 얻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개인적 역량 측면에서 얻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직무적 측면에서 얻는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러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해드린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왜 그것을 얻고자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중에 내가 나중에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게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원할 거야. 이게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요령이거든요. 연계성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서는 지원 동기를 차별화시킨다. 이거는 금융권을 전공한 학생들이나 금융권 취준을 조금 준비한 학생들은 지원 동기, 이 지원 동기의 금융 이슈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요. 자, 2번 문항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2번 문항은 누군가와 경쟁하여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기고 싶었던 이유와 과정을 경과로 설명한다. 이것도 청력 파트네요. 자, 자소서 문항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경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 포인트는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문항의 의도는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끼리 뭔가 경쟁해서 이긴다? 물론 그러한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항들은 약간 조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직적인 측면이라는 접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팀이나 아니면 어떤 그룹
아니면 어떤 지점 이렇게 별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매일 그 생활의 연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 경쟁이 나만을 위한 경쟁에서 내가 어떠한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뭔가 성과를 위한 경쟁인지 아니면 조직적 측면에서 내가 우리 조직을 어떻게 내가 좀 잘 되게 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보여서 우리 지점, 우리 팀이 어떠한 뭐 베네핏이 있게 만들기 위한 나의 경쟁 목표의식이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측면보다 조직적 측면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러한 사례를 뽑아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문항에서는 목표 달성 뭐 그런 능력이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행원이 된다면 세일즈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전, 성과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크게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들은 조직적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에서 무조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나요? 이겨야 되지만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중요한 것들은 내가 만약에 이 사례를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여러분들 이기는 사례만 갖고 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요. 지더라도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꺼내야 되는 게 이번 문항의 핵심이에요. 물론 좋은 과정에 좋은 결과를 내면 진짜 좋지만 그러한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을 조직 생활하는데 올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지원자가 어떠한 지원자인지 근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경쟁에서 왜 이 친구가 이기려고 했는지 이게 조직을 위한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조직 입장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직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자소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작성 포인트는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일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 나 혼자 목표 설정을 하고 한 경쟁이냐 아니면 쌍방이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은 게 이거예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내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이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둘 다 조직적 상황에서 뭔가 접근하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경쟁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왜 내가 이것들을 그 사례를 이기고 싶었던 일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과정이 무엇인지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왜, 이유와 why, 그 다음에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와 과정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여러분들 자소서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또 얘기하지만 조직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을 위해 왜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제가 또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경쟁에서 나 혼자 뭐 엄청 잘해서 나 혼자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내가 왜 이겨야 돼? 아 얘를 내 인사 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이겨야 돼. 그럼 귀여워서 좋아하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례, 상식적인 조직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상식을 지금 깨는 것은 자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금 피평가자 입장이니까 평가자 입장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여러분 멋지고 큰 경쟁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쟁도 지금 막 경쟁 배틀이 붙어서 나는 어디 뭐 팀 프로젝트 뭐 우수상을 받기 위한 경쟁, 어디 1등을 하기 위한 경쟁. 그 경쟁 여러분 그 경쟁 뭐 써도 되는데 그 누가 더 큰 경쟁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왜 그거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내가 배웠는지 그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그 과정에서 배우고 어떤 걸 느낀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상황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조직생활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례로 한번 들어보고 1, 2번 문항 마치겠습니다. 자, 조직적 측면으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유치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A 사례 돼요, B 사례 돼요, C 사례 돼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왜?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례에서 뭐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포장을 이쁘게 하냐, 언박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면접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봅시다.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맨날 뭐 하면 뭐 동아리 대회 축구 시합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은 뭐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전 썼어요. 어떻게 썼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요. 아까 제가 틀 말씀드렸지만 항상 소제목 쓰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 1500바이트이기 때문에 소제목 이거는 뭐 굳이 두 문단으로 나눌 필요 없겠죠? 소제목 하나에 여러분들 나머지 문단 구성 좀 쉼이 있는 문단 구성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첫 문장에는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제가 항상 자소서를 작성할 때 스마트로 작성하라고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려서 다음에 한번 올릴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첫 문장에는요, 여러분 이 사례를 토대로 해서 내가 배우거나 느끼거나 얻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쵸? 내가 이번 문항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첫 문장에 넣어주는 게 두 가지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이제 사례를 작성할 때 이런 거죠. 자, 나는 흐름을 이해해 보세요. 흐름. 자, 야, 나는 동아리 과대 시절, 나는 예전에 동아리 과대를 했다는 거야. 동아리 과대 시절에 자존심이 굉장히 걸린 축구 시합이야. 아우 엄청 유치해 지금 막 엄청 유치해. 그런데 들어보세요. 유치해도 다 된다니까. 자존심이 걸린 축구 시합이야. 상대는 우승을 번갈아 가면서 한 라이벌 학과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탄탄한 그 뭐야 탄탄하고 나름대로 축구 시합에서 명가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과였고 상대편도 그런 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로서 내가 그 과대였잖아. 과대로서 그래서 나는 엄청난 중압감과 자존심이 걸려 있어.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잖아요. 과대로서 엄청난 중압감과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거기다 제가 더 상황을 이입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동문들과 교수님들까지 관심 갖고 있어.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움이 아니자는 거야. 막 졸업한 동문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야, 니네 지면 안 돼? 니네 꼭 이렇게 이겨야 돼. 니네 이놈들아.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야? 하나의 축구 시합이 아니라 동문 및 재학생의 자존심이 걸렸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동기부여가 되고 과에 뭐 막 기운이 전환되고 막 이런 상황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과대로서 그들의 기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내 에너지를 막 다 쏟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자, 보세요. 그럼 2번 문항 한번 봅시다. 누군가와 경쟁하여서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일. 이게 지금 뭐예요? 축구예요, 축구. 소재를 보면 굉장히 유치한 소재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또 유치하면 어때요? 여기에서 원하는 거 써주면 되잖아. 누구와의 경쟁이에요? 나 혼자만의 경쟁이에요? 아니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왜 내가 이기고 싶었어? 그냥 저는 축구대회에서 쟤네들 이겨야지 우승을 했어요 라고 썼어도 됐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 그 앞부분을 제가 부각시켰잖아요. 배경에 대해서 이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과 우리에 대한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를 제가 조금 더 깊숙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지. 왜? 번갈아 가면서 하는 라이벌 학과다. 그 다음에 과대로서 중압감이 있었는데 동문들 교수님들까지도 막 이런 전체적인 우리 동문의 그런 자존심이 걸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기고 싶었다고. 나 혼자만의 이유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 동문, 우리 학교, 내 동문, 교수님 이러한 분들한테 어깨폭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었어. 내가 과대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이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승을 위해서 그럼 이제 여러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유까지 나왔죠. 과정 및 경과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 흐름을 위해서 짧게 해놨지만 자, 그럼 우승을 위해서 온갖 방법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승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훈련했고 어떻게 훈련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면접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얘기하기가 편하고 면접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달 동안, 두 달 몇 주 동안 어떻게, 어떠한 훈련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거기까지도 안 돼서 뭐예요? 우리끼리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힘들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유명한 어떠한 누구 멘토를 선임까지 했다. 그럼 또 노력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또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나는 이러한 우발 상황을 세워서 최종 모의 훈련을 10회나 했다. 최종 모의 훈련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상대 팀을 위해서 상대 팀을 이기고 싶어서 영상 분석을 8회나 했다. 여러분 축구 시합 하기 위해서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죠. 하지만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례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씩 나온다고요. 그리고 숫자를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얘가 좀 더 진짜 한 일을 썼다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구 여러분들 동아리 하는데 영상 분석 8회는 게 이거 뭐 말이 되나? 솔직히
근데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상대적 장단점 분석했어. 그럼 결국 뭐예요? 과정이나 경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했다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했어. 근데 중요한 건 승리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게 제가 자소서에서 말하는 T포인트야. 기어 포인트. 결국 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배우고 뭘 느끼고 뭘 해서 내가 조직적인 사람이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 기업은행이 어떠한 기여가 될 거야. 기업은행 천년 인턴하면서 어떠한 기업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고객을 어떻게 같이 움직이고 고객과 어떻게 화합할 수 있어. 제가 지금 피를 토하죠.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게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지금 사례를 들어드리는 관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례가 있고 우리는 누구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여러분들 스스로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꺼내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저는 그냥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 사례가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따르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이 문항에 맞춰서 여기에서 원하는 문항에서 꺼내는 것을 언박싱을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언박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업은행 청년 인턴 1번, 2번 문항 분석해봤고요. 목이 터져라 했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 매시경 해야 된다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저랑 또 하려면. 그래서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희망찬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만간 3번, 4번 문항도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